서해에서 주한미군과 중국 간의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이 서해에서 중국에 대해 무력 시위를 진행하였는데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믿을만하고 제일 빠른 군사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센서 스튜디오 구독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만 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2월 18일에 오산 기지에서 출발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10여 대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진입하여 초계 활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중국 방공식별구역 내로 진입하지는 않고 가까이 접근하면서 비행했는데요. 문제는 중국 공군도 비슷하게 공군기를 출격시키면서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다행히 서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았고 서로의 활동을 감시하는 수준에 그치긴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게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국군의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계획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F-16 전투기 10여 대를 끌고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전에 서해에서 아예 훈련을 안 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요.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항공 위협을 조기식별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선인데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지만 군용기의 경우 상대국 방공식별구역 근접에 앞서 비행계획 등을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평가하기에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치 국면까지 가다 보니까요.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번 미군의 행동이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공식 발언이 나온 것은 없긴 한데요.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 상공에 자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후 이 구역을 사실상의 안보 완충지대로 인식해왔습니다. 중국은 이곳에 군사적, 정치적 의미를 꾸준히 부여해왔습니다. 그 이후 중국은 미국, 일본 등 군용기가 근접 비행을 할 때마다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해왔습니다. 특히 미군 정찰기나 공군기가 접근할 때 관영 매체들은 주권 수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의 강경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하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설정한 질서를 인정하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서해 인근 상황도 중국으로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F-16 편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에 근접해 기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은 공중통제권에 도전이 들어왔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응 출격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국과 미국에 약한 신호를 준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이 즉각 전투기를 띄운 것은 군사적 대응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공중 해상 활동을 대폭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항공모함 전단 훈련이나 서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 등을 보면요. 중국은 서해 자체를 내외화하려는 속셈을 품고 있고요. 일상화된 군사 존재감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투기 편대가 경계선까지 접근한 것은 중국이 설정해온 작전 공간에 균열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즉각 출격은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 자국이 그어놓은 전략적 선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히 보입니다. 서해가 자기 바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하지만요.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을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에 제동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서해 상공에서의 미중 대치가 가져올 파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해는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공간입니다. 북방 한계선이 맞닿아 있고 북한의 해안포와 미사일 전력이 배치돼 있으며 중국 산둥반도와도 가깝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항공전력까지 움직이면 한 공간에 4개의 이해관계가 겹치게 됩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외교 문제를 넘어 군사적 긴장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이고 중국과는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많은 관계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는 중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에서 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기동을 하고 중국이 즉각 대응 출격을 하는 장면은 한국에 매우 부담스러운 그림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메시지일 수 있지만 중국은 이를 한국 영토를 발판으로 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외교적 항의나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훈련 중단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런 연쇄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한국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미중 군사적 긴장이 서해에서 반복된다면 한국은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더 자주 놓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작전 범위가 넓어질수록 중국은 한국의 역할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한국은 자국 영토와 기지가 어느 범위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미중 간 신경전이 겹치면 안보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외교적 해프닝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방어와 반격, 이것이 존재 이유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주한미군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위협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의 고정된 전력 개념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여러 차례 공식 브리핑과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주둔화돼 작전 범위는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영내 분쟁에 기동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둔 발상으로 읽힙니다. 최근 한미 안보 협의회 이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영내 유연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눈길을 끈 부분은 공동성명에서 매년 반복되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것이 병력이나 전력 구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군 중심의 지상 전력이 한반도 방어의 축을 이뤘다면 앞으로는 해군과 공군, 우주 전력을 포함한 다층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에 있는 연쇄적 억제망을 구축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시에 견제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아 동해와 서해, 대만 해역까지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대규모 지상군보다 기동성과 투사 능력이 뛰어난 해공군 전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지상군을 이동시키는 것보다 항공기와 함정을 투입하는 편이 훨씬 신속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일부 지상군 전력을 감축하고 다영역 임무군이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는 한반도의 고정된 방어군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동북아 전체에서 작전 효과를 발휘하는 기동 전력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이기도 한 스팀슨 센터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중무장 육군부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 연구원은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요. 특히 중무장 육군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해공군을 늘리는 대신 육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 전략도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방위 전략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은 중요하면서도 더욱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할 때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구축 및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현재 미국은 대북 억제에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중국 견제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번 서해 기동은 일회성 훈련이라기보다 방향 전환의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의 보조 전력이 아니라 동북아 전역을 연결하는 기동축으로 재배치된다면 서해와 동해의 전략적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입니다. 한국 사회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역할이 확대된다면 외교 안보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됩니다. 앞으로 서해 상공에서 유사한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추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